6장 리더십의 엄청난 플러스 태도를 나누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조직의 리더고 어떤 공동체 리더라면 우리가 이제 후임자라든지 또 직원이라든지 뽑을 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스마트해요. 근데 좀 태도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도가 좋아요. 근데 살짝 전문성이 이 사람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태도는 또 성장 가능성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 뽑아놨더니 삐딱선만 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이 성장 가능성하고 일치됩니다. 그리고 잠재력하고도 일치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왜 존경할까요? 뭔가 성취, 업적 때문에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그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런 거에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존경심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을 위해 우리가 포용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선택권에 대해서 한번 쓰세요. 초이스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몇 곳곳에 이제 밑줄을 여러분들이 혹시 좋으실까봐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태도에 있어서 또 존 맥스웰이 또 리더십과 또 자기 개발들을 얘기하니까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의 태도를 한번 갖자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조금 둡니다. 리더의 태도는 결단력, 끈기, 집중력, 헌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에 일관성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고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시도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그렇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끈기와 헌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인용문을 검토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변화가 또 어떤 부분에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변화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무기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disown your helplessness. 그래서 disown은 이제 거절하다 하고 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 자신의 무기력을 떨쳐내라. 이거는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빅팀이라고도 하죠. 빅팀 카드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어. 나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줘. 불쌍히 여겨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책임을 더 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임파워죠. 네, 제가 좋아하는 임파워. 이렇게 합니다. 임은 스스로 서는 단계, 그 다음에 파워는 힘을 실어주는 단계. 이렇게 해서 임파워에 제가 7단계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제 한국 책을 이제 출간 계약까지 다 해놓고 조금 더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쓸 거예요. 쓰고 있습니다. 변명, 핑계 말기. 제가 지금 변명했네요. 네, 변명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더 제가 약간 경험들을 좀 쌓고 제가 인파워한 사례들을 스스로 좀 더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를 제쳐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태도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어떤 example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거의 중요성들을 얘기 나눴는데, 그리고 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본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메소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근데 그 잘못된 거나 뭐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팀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느끼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피드백을 제공하라. 그리고 성공하는 팀원들과 함께 축하하고 실패했다면 다시 일으켜 주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성장을 시험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그렇게 하면 하게 됩니다. 한번 이게 이제 사람을 세우면서 또 팀원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책임지는 자세를 갖자. 또 해서 리더가 먼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스텝 바이 스텝 교육 메소드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은 이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밟아 나가고 계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파워의 과정이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무기력을 떨쳐낼 수 있는 과정들을 표현하는데 3명의 가장 뛰어난 교사에게 가장 뛰어난 학생을 맡긴다 하면서 이제 어느 학교가 교수 3명, 선생을 3명을 선택을 했어요. 당신은 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입니다. 그리고 90명의 학생을 선택했어요. 얘들은 가장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1년인가 지나니까 20에서 30% 이상 성적이 향상된 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올랐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특별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무작위로 뽑은 학생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저희가 역시 탁월한 교사니까, 그 뽑힌 탁월한 교사니까 그랬군요. 아, 그러니까 다시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요, 여러분도 탁월한 3명의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힌 선생님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런 어떤 무기력한 그게 아니라 노멀한 걸 넘어서 exceptional,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갖게 되니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와 새로운 태도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과감히 행동하는 거예요. 네. 뿔을 잡는 거예요. 소에게 무슨 소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필요가 있으면 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유를 얻기 위해서도 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가 와가지고 나한테 젖을 줄 수는 없죠. 우유를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내 기록에 찬란하거나 뛰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단 한 가지일 것이다. 나는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행동한다. 행동하는 거예요. 네, 행동.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거를 실천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실천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실천을 이번에 지금 지난 과에 대해서 적용 숙제를 저도 못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못 올렸는데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의지를 들여서 갖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우유를 원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소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기다린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베니 콕스라는 분이 성공의 열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봐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물어봐라.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비용과 대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희생해야 돼, 감수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를 물어봐라. 세 번째는 얼마나 들 것인지를 알았는데 내가 그것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언제부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물어봐라.
지금? 아니면 1년 후? 아니면은 시간이 좀 한가할 때? 그쵸? 아니면은 모든 지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 아닌 거죠. 지금이죠. 그래서 어,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자기 개발 강사가 있어요. 이분이 뭐로 인해서 유명해졌냐면 Do it now를 외쳐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매일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지금 해 라고 여러분의 짝과 50번을 외치는 30일간의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Do it now 챌린지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Do it now를 50번씩 외쳐요. 그리고 30일 동안 Do it now, do it now, do it now, do it now, do it now.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 짝과 이번 주에 만나서 Do it now를 한번 외쳐보세요.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던 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징징거리기 금지 구역에 입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보단 책임지고 또 그리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태도를 기르는 거예요. 불평에서 감사로 전환하는 방법. 여러분의 감정과 무관하게 감사의 표지를 하세요. 네. 내 감정이 이거 감사할 게 없는데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갔다 오다가 뒤에서 트럭이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박고 나서 박았는데 차가 많이 찌그러졌죠. 차가 많이 찌그러졌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 하니까 아빠 안 다쳤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 찌그러지고 뭐 그것도 뭐 고쳐야 되고 뭐 이 나라는 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 작고 평범한 거 그렇죠? 감정과 무관하게 감사 표시하는 거. 세 번째, 특히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정말 감사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의지적으로라도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쓰면 성공한다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일기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감사의 삶인데 여러분 감사 일기들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라. 그 입장을 제대로 알고서 보면 남이 하려는 일은 십중팔구 옳은 일이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하려고 하는 일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 진위는 수긍하게 되고 옳다고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알지 못하니까 내 쪽에서 계속 판단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쵸? 당신의 사람의 관점에 대한 여러분의 직원이라든지 동역자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하다못해 배우자라도 또 아니면은 동료 직원이든 후배 아니면은 후임이든 부하 직원이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갖는 것의 중요성.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열정을 키우라는 거예요. Nurture your passion. 비전은 성장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 열정은 그렇게 한다. 열정이 비전에 불을 붙이고 또 비전이 열정의 초점입니다. 자신의 부름에 열정적인 리더들이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비전이라는 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뭔가 어떤 그림은 그 그림을 보면은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 뛰는 그 그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한 거죠. 여섯 번째는 기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exceed expectation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무엇을 하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들이 나를 위해 하는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의 바를 더 높게 설정할 것이다. 존 맥스웰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강연 의뢰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강연에 기대하는 바가 이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잘 준비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존 맥스웰의 각오입니다. 근데 이제 존 맥스웰 팀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요. 뭐 세계에서 코칭 팀 중에서는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약속은 적게 하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해주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파이낸셜 커미트먼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뭐 만약에 200불, 300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변화와 또 그 경제적 가치가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라. 아니면 삶의 변화가 그 이상이 나오도록 해줘라. 근데요,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75%가 코치들 중에 기대에 못 미치고 5%만 기대에 넘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대를 뛰어넘고 있는가? 목표를 높게 잡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인생, 사업, 관계 어디서든 기대치를 높여야 하는데 어디에 기대치를 여러분 높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는 never be satisfied.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기에서의 만족은 저는 안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 그리고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탱가탱가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그냥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걸 넘어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태도를 갖으면 좋겠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팀, 그리고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이걸로 괜찮은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 얘기는 존 맥스웰과 같이 동역하는 폴 마르티넬리라는 존 맥스웰 팀의 프레지던트를 역할을 했던 그분이 한 5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평소에 완벽한 순간이 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바로 그거를 테스트해 보면서 도전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assumption이라고 합니다. assumption. 그래서 나만의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그 가정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리더가 얘기하면 보스가 얘기하면 따라야지. 이것도 가정이잖아요. 왜 부하 직원이 또 좋은 서제스션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더 좋은 솔루션을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항상 질문하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 우리가 더 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현재 숫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나는 매년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팀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질문들을 해나가면서 내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당신의 과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잠재력의 기준을 삼아서 실험하라. Benchmark against your potential. 예, not your past. 그냥 과거의 뭐 그런 거를 기준 삼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스스로의 레벨을 올리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의 태도의 실천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해보라. 두 번째, 실패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실패를 받아들일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실패에 대한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실패할 용기는 리더가 모델화하고 팀이 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요. 예, 저도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를 해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실패하면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실패를 성공의 지속적 동반자로 간주하는 것.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성공을 단색이 아닌 형형색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단색적으로 뭐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재정적인 뭐 효과성이 극대화됐다든지 막 이런 걸로만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성장이라든지 팀의 조화라든지 사람의 변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생각하는 거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예, 24시간만 허용하는 규칙. 그 뒤는 잊고 전진한다. 실패를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났다. 아니면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집착하는 거죠. 근데 24시간 후에는 다시 그거를 잊고 거기에 배운 점만 딱 소유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네, 아까 실패하고 연결됩니다. 롤랜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란 거기서 배우지 않을 때만 진짜 실패가 된다. 여러분 실패 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는 실수 않기로 결심한다. 난 절대 실수 안 할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자신들을 겁쟁이로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실수를 하다니 너는 겁쟁이야.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 막 정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보완적, 대응책, 개선점 이런 걸 개발하는 거. 이거는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실패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패와 배움의 반복이 성장을 가져옵니다. 실패했어? 꼬꾸라졌어? 근데 그걸 통해 배웠어? 다시 한번 도약? 꼬꾸라졌어? 다시 도약? 이런 거죠. 네 번째는 개선하는 겁니다. 성공은 종종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개선은 항상 내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성공을 넘어서 성장, 개선 이런 걸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배움은 재능과 경험도 필요하지 않다. 옳은 태도만 있으면 된다. 실패를 당연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더 모험하고 도전하겠다. 여러분 어떤 마인드셋 가지고 있나요? 보통 사람은 실수하죠. 듣죠. 문제를 만나죠. 넘어지죠. 교훈을 얻죠. 변해야 한다. 근데 생각만 하죠. 근데 개선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귀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입니다. 문제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교훈을 통해 개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경주에 뛰어드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이 언제 많이 테스트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약속 헌신이 열쇠라는 거예요. 결심하기 전까지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만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나 자신을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사건, 회의, 사람들, 물질적 지원이 내게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결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결심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겠다. 테스트 해보고 또 배우고 다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다시 경주에 뛰어주겠다는 결심. 이 라이언 체이서는 이제 라이언이 이제 사자잖아요. 사자를 쫓는 사람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죽음까지 안전히 도착하는 것처럼 살기를 그만하라. 호요 소리를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의 크기의 목표를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주신 열정을 쫓으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꿈을 쫓으라. 그러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문제를 지적 말고 해답이 되라. 과거를 반복 말고 미래를 창출하라. 두려움에 맞서라. 꿈을 위해 싸우라. 여러분의 태도를 계속 키우기 위해 감사일기를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자의 태도, 그렇죠? 긍정적 믿음자의 태도, 아니면은 패배자, 또 판단자, 그리고 자기에게 정죄하는 그걸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숙제 겸 지금 우리 나눔 시간에 감사하는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분 정도를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나누는 동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5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는 다리 하고 있지만 그냥 갑자기 뜬금나나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서 좀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이게 인터내셔널리 외국인들과 같이 외국인 선교사들과 같이 연합 모임들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잘 이제 내일 모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게 파토가 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위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자신의 적용을 듣고 포스트해 보세요. 의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애착. 그러니까 애착은 뭐냐면 이제 의지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또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의지가 막 약해지기 쉬운데 그분과 애착이 되는 거죠. 그분과 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매이고 그리고 영적 정서적 성숙, 주님과 애착을 하고 닮아가고 영적 훈련 실천을 통해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나도 그 애착된 그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기 훈련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1단계에서 2단계 리더로 3단계에서 4단계 리더를 하면서 이런 자기 훈련과 섬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4단계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들을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